어제 오후에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미국 핵 전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4월 워싱턴 선언으로 만들어진 NCG 한미 핵 협의 그룹 1차 회의가 끝나고 미국 백악관 관료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힘에 의한 평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플랜이 착착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형 상황 국방부 쪽 설명을 들어보죠.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부산에 항에 입항했다는 전략 핵 잠수함 SSBN 이렇게 부르던데 이 핵탄두를 실은 전략 핵잠이 국내에 기항한 게 42년 만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NCG와 함께 전략 핵잠수함이 기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그 확장 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든지 경고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이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억제력을 동맹국에게 확장시켜준다. 그러면서 핵전력, 첨단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요. 이 핵전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결국 전략 핵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비밀리에 기동해서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인데 이것이 42년 만에 한국에 배치된 것을 알리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핵으로 한국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던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오늘 그 단거리 미사일 도발한 거 이거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새벽에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거리가 약 550여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ICBM은 아니네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고 그것은 어디를 타깃으로 하고 있냐? 결국 부산까지의 사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그런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려 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이 견고화되고 있는 그 속도나 내용은 북한의 위협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SSBN 이 기항을 했고 그리고 NCG가 용산에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NCG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 결과로서 그때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NCG가 이제 출범한 건데 첫 출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골격,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김태호 1차장이 강조한 것이고요. 결국 NCG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확장 억제, 특히 핵전력이 한반도 유사시에 작동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NCG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북한 핵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에 대응한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정보 공유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공동 기획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공동 연습 이런 것들을 NCG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거죠. 어제도 발표는 그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은 5시간 넘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보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관님 그 자리에 계셨죠? 아니요. 저는 이게 차관급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차관급이 참석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저는 차관급이요? 제가 못 가고 저희는 차관복급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책실장이. 자, 차관님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문에 한반도에 핵 무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NCG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뭐 보수층 일각에서의 지적도 사실 이거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확장 억제, 북한의 핵의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한미 핵 협의 그룹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입, 권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뭐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국제 비확산 체제 위반이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자체 핵무장이라는 우리 고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확장 억제 협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확장 억제라고 해도 말로만 이렇게 확장 억제하겠다 이런 수준의 약속은 그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NCG 같은 걸 통해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떠한 핵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작전적 협의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NCG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가정적 상황으로 하나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드리면 이거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핵을 쐈어요. 자 그러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수준으로의 신속 대응 이게 가능할 정도까지의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단답형으로는 답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건 미국의 핵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는 자동으로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이 그제 입장을 냈는데 확장 억제 강화할수록 회담탁, 테이블을 말하겠죠. 테이블에서는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이런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이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 체제를 갖다가 이어가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그 핵무력을 가지고 한반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을 흔들고자 할 때 언제든지 핵위협을 통해서 흔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 억제력을 갖춰 나가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확장 억제라든가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것처럼 북한의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에 저희가 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튼튼한 첨단 자주국방 능력과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다. 이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차관님, 어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병사 한 명이 월북했습니다. 미군이요. 자, 보도 내용을 보면 트래비스 킹 2등병 20대 초반 주한미군 소속이고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구금됐다가 징계 목적으로 미국 본토로 호송 중이었는데 공항터미널에서 갑자기 JSA 견학 일행에 합류를 했고 JSA에 견학하다가 월북을 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보도된 게 합류 경위나 월북 경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보도 현재까지 나온 보도인데 혹시 국방부에서 이거 외에 추가로 확인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뭐 저희도 미국과 협조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는 조금 더 자세히는 알고 있는데 이쪽과 협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언론에 공개한 거 이상으로는 말씀을 드리긴 제가 제한데요. 아무튼 미국으로서도 조금 의외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미 측이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송환을 위한 협상 이런 것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차후에? 앞으로 가능성은 뭐 열어두고 접근하겠죠. 뭐 결국엔 북한의 태도나 월북한 그 병사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병사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놓고 다시 송환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해서 간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될까요?
뭐 이거는 자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아하. 않고서는 예. 그 병사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 본토로 송환 예정이었는데 예. 무단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혼자 독자적으로 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동유럽 순방 얘기 좀 해볼게요, 차관님. 이 네. 동유럽 순방에서 베이스 캠프 격이었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방문하고 폴란드에서 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신 건데 이 언론에서는 폴란드 방문에 대해서 방산 큰 손을 찾아서 세일즈를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전차하고 자주포들을 폴란드로 대규모 수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한 이 방산 수출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폴란드 방산 수출액이 124억 불이나 됐어요. 와. 뭐 단일 국가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거든요. 예. 그런데 또 폴란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방산 차원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협상이 또 그 규모 이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폴란드가 사실은 유럽 진출에 관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예. 최근 들어서 폴란드의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예.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네. 우리의 대유럽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폴란드를 방문하신 거고요. 예. 지금 뭐 다양한 계약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가 이렇게 방산 최대 수입국이 된 게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보면은 폴란드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침략을 받았는데 사실은 나치로부터요? 지금 근데 지금은 반대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이 됐잖아요. 예. 그거는 폴란드가 당장 지금은 전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러한 안보 불안을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건설에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폴란드의 이러한 전략적 입장과 위치로 인해서 우리와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폴란드도 우리 무기 체계의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 협력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관님, 이 좀 논의를 확장해서 우리의 이 방산 수출 이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작년 저희 수출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됐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수출 자원이 되고 있고 예. 저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올해는 더 작년보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매년 뭐 20조 이상의 수출을 한다면은 뭐 상당히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방산 수출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준비하고 국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알릴 필요가 있지만 또 예. 국제적으로 너무 홍보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자들이 있고 그렇겠죠. 저희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 또 기존의 그 방산 국가들로부터 견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나가면서 차근차근 저변을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다시 한번 야당 쪽에서는 이거 살상무기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벌써 뭐 안보실장님께서도 밝히셨고요. 네. 살상무기 지원 안 한다는 입장은 네. 이번에 유럽 순방 이후에도 저희 정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그 뭐 국제 사회의 국제 법이라든가 그런 질서 자유와 연대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나가면서도 예. 또 한러 관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야당 쪽에서는 그런 의혹도 좀 제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통해서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그 가능성도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예. 아무튼 뭐 저희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 예.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예.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 포탄이나 탄약들을 직접 우크라이나로 지원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